안녕하세요. 천안 녹색소비자연대에서 활동하는 권은정입니다. 천안 녹색소비자연대는 물, 여성의 건강, 유해물질, 자원순환과 같은 주제로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최근 어린이집, 청소년, 대학생, 일반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과 만나 자원순환을 주제로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실제 보여드리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희 천안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천안아산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및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인식조사를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조사의 결과를 보면 쓰레기 분리배출을 잘 실천하고 있다라고 응답이 81.6%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34.2%에 그쳤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실천한다고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방법으로 분리배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쓰레기 분리배출 실천 현황을 묻는 질문에서도 이물질은 제거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7.4%로 높았지만 라벨 및 스티커를 제거하고 배출한다는 응답은 48.9%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적으로 실천하고 있지만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몰라서 어렵다는 시민분들을 교육 현장에서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 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시민들 중에서도 어르신, 어린이, 이주민, 장애인분들처럼 정보를 제공받는 데 더 어려운 분들께도 분리배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관, 개인, 누구라도 좋습니다. 천안 녹색소비자연대로 연락 주시면 분리배출 교육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분리배출 교육을 진행하기 앞서 간단한 퀴즈부터 해볼까요? 첫 번째 퀴즈로 가볼까요? 배달 음식 그릇을 덮은 랩은 비닐류로 배출한다. 정답은 네, X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비닐랩은 폴리에틸렌, PE 재질이지만 업소용은 PVC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이물질이 묻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 주세요. 두 번째 퀴즈 가보겠습니다. 샴푸가 남은 샴푸통은 통째로 플라스틱류에 배출한다. 정답은 네, X입니다. 샴푸가 남은 샴푸통은 더 이상 사용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청소용으로 사용하시거나 약간 남은 샴푸는 몸체만 헹구어서 빈통은 플라스틱에 버리시고 스프링이 있는 펌프 쪽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퀴즈 가보겠습니다. 칫솔, 볼펜은 플라스틱으로 배출한다. 정답은 X입니다. 칫솔, 볼펜은 플라스틱이 맞지만 플라스틱 외에 스프링 등 재질이 다른 것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기가 작아서 선별장에서 플라스틱으로 골라내기가 어렵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세요. 네 번째 퀴즈 가볼까요? 과일을 감싼 과일망은 일반 쓰레기로 버린다. 정답은 네, O입니다. 과일을 감싼 망은 일반 쓰레기가 맞습니다. 스티로폼의 경우 흰색의 스티로폼만 재활용으로 분리배출해 주시고 다른 색상이 혼합된 것이나 그물망 형태의 것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 주셔야 합니다. 길거리에서 가끔 이런 장면 보셨을까요? 쓰레기 분리배출 거점의 장면일 수도 있고 배출 장소가 아니면서도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과 수업하면서 집 주변 쓰레기 배출 장소 사진을 찍어 오도록 했었는데요. 사진 하나는 시장 근처여서였는지 스티로폼 포장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건설 폐기물이 쌓여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분리배출함이 플라스틱, 비닐, 스티로폼 등 재질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주택가의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 넣는 함,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 놓는 곳, 그리고 최근 추가된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 있습니다. 주택가에 거주하는 가정에서는 큰 투명한 봉투에 플라스틱, 비닐, 종이 등
재활용이 되는 재질을 한꺼번에 담아서 내놓기 때문에 주택가의 쓰레기 배출 거점은 더 지저분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수선하게 길에 쌓여있는 쓰레기들 볼 때 어떠세요?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저 혼자만의 느낌은 아니겠죠? 주위를 살펴보면 별별 쓰레기가 다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단폐공초인데요. 작은 쓰레기이다 보니까 하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흘러가서 많은 오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크기는 작지만 플라스틱이 포함되어서 금방 자연으로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비닐봉지. 가볍고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사용되고 버려집니다. 2021년 저희 천안 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천안 두정동 일대에서 쓰레기 줍기 올림픽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라 쓰레기가 없으면 어쩌나 라는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4번의 예선전을 거쳐서 환경의 날 결승전을 치르면서 계속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많은 쓰레기들은 밤늦게 지저분해 보이던 거리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아침이면 환경미화원분들의 수고로 또 깨끗해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쓰레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 쓰레기가 사라진 것은 아니겠지요.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실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누군가의 수고로움으로 쓰레기가 처리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쓰레기를 분리배출하고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 수거되고 또 분류되고 재활용된다는 전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배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보다 더 오래 사는 쓰레기, 과연 미래 세대에게 살만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이 사진은 저희 천안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했던 활동 모습인데요. 저희 기관에 방문해서 환경교육에 참여한 후에 집에 돌아가서 과제로 우리 집에서 나오는 종량제 봉투를 직접 확인해보는 활동이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5리터, 10리터 또는 20리터의 종량제 봉투가 사용하게 되는데요. 가득 차면 묶어서 배출을 하시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쓰레기는 전부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이 맞나? 라는 물음에서 시작된 과제였습니다. 실제로 쓰레기를 모두 쏟아보니 비닐, 플라스틱, 종이, 스티로폼 등 재활용이 되는 쓰레기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바나나 껍질 보이시나요? 바나나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교육을 나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일반 쓰레기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비행, 분석. 이 4글자는 제가 분리배출 교육을 하면서 가장 많이 외치는 구호입니다.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는 이 원칙만 잘 기억하고 있다면 분리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4원칙은 대부분 모든 재질을 분리할 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쓰레기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플라스틱 종류입니다. 음료, 세제, 음식 등 다양한 물품을 담는 용기로 사용이 되기 때문인데요. 거주하는 곳에 분리배출함에 가보시면 플라스틱함이 금방 가득 차는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자플라스틱, 페트, 투명 페트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로 제대로 분리배출만 되어도 참 좋을 텐데 투명 페트병 함에 보면 일반 플라스틱이 혼합되어 있기도 하고 라벨이 제거되지 않거나 음료병이 압착이 되어 있지 않거나 배출하는 방법이 천차만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리배출의 4원칙 기억나시나요? 비, 행, 분, 석.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 이 원칙에 의하면 음료가 들어있던 투명 페트병은 음료를 깨끗하게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에 라벨을 떼고 뚜껑을 연 상태에서 병을 압착한 뒤에 다시 뚜껑을 닫아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넣는 것이죠. 4원칙,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장난감, 옷걸이, CD 이런 다양한 복합 재질의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료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배출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앞서 퀴즈에서 살펴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칫솔, 볼펜과 같이 손바닥보다 작은 것들은 복합 재질인 것도 문제이지만 크기가 작아서 플라스틱으로 배출할 경우 재활용 선별장에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비행 분석, 이 네 원칙과 함께 손바닥보다 작은 쓰레기들은 일반 쓰레기의 배출,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관한 것인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1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 포함 일반 주택가까지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은 앞서 비행 분석, 그것과 같은데요. 찌그러뜨려서 뚜껑을 닫아서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면 되는데요. 투명 페트병을 압착하지 않고 버리신다면 선별장에서 터지거나 불편함이 생깁니다. 이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배출하게 된다면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할 수 있고요. 의류, 가방, 화장품, 용기 등의 재생 원료로 활용할 수 있어서 수입되는 연간 22,000여 톤의 투명 페트병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다면 비행 분석, 네 원칙, 실천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시겠지요? 비행 분석을 떠올려 본다면 비닐도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새우맛 과자인 경우 먹은 후에 봉지를 탈탈 털어서 가루가 없게 한 뒤에 비닐끼리 배출하면 되겠죠.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라고 한다면 부피를 줄여서 비닐끼리 묶어 배출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택가의 경우 다른 깡통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한 비닐 안에 넣어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부피가 너무 작으면 재활용 선별장에서 일반 쓰레기로 폐기되기 쉽습니다. 비행 분석의 원칙은 기본이고 거기에 부피를 줄이지 말고 비닐 모양 그대로 차곡차곡 배출하는 거 잊지 마세요. 플라스틱이든 비닐이든 어떤 재질도 마찬가지이지만 오염이 심하다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이 재활용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스티로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택배가 일상화된 요즘 스티로폼 박스는 보기 흔한 포장재입니다. 문제는 분리 배출장에 있는 스티로폼 박스를 보면 테이프는 물론 운송장도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테이프, 운송장은 모두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로 재활용 시 이물질로 인식됩니다. 운송장의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파쇄해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자 형태의 스티로폼 박스 외에 과일, 야채, 정육, 수산물 등을 담는 접시 형태의 스티로폼이 있습니다. 흰색으로 단일한 색상이라면 상관없지만 다른 색이 혼합된 스티로폼은 재활용을 방해합니다. 또한 퀴즈에서 봤듯이 약한 과일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물망 형태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물질이 묻었거나 색상 또는 그물망 형태의 것은 일반 쓰레기로 꼭 배출해 주세요. 신문지, 빈 박스, 종이팩이 뒤섞여서 쓰레기 분리배출 장소에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아파트의 경우가 종이류를 한 곳에 한꺼번에 배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종이팩의 분리배출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종이팩 배출함이 설치되었다고 해도 제대로 재활용이 될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두유나 주스가 담겨 있는 멸균팩은 주방 화장지, 키친타월로 재활용이 되고 우유가 담겨 있는 살균팩은 재활용을 하면 두루마리 화장지로 각각 쓰임이 있습니다. 재활용을 위한 공정에 사용되기에 턱없이 양이 부족해서 오히려 종이팩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천안시의 경우는 행정복지센터에 종이팩을 가지고 가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는 보상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목요일에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시민의 편의를 위해 매일 교환되고 있으니 이런 것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살림이나 아이쿱 자연드림과 같은 생활협동조합에서는 포인트나 화장지로 교환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이팩이 제대로 재활용되기 위해서는 생활협동조합이나 행정복지센터와 같은 거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실천 의지가 높은 시민들에 의해서 재활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급 자원인 종이팩 외에 신문지, 골판지 상자 등은 종이가 풀어지는 시간 차이, 해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종이류의 분리배출이 좀 더 세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구용품인 공책 등에 붙어있는 스프링, 당연히 이물질이니까 제거하고 배출하셔야겠죠? 소주병, 맥주병과 같이 병에 100, 130 등으로 숫자가 표기된 것은 빈병 보증금이 적용되는 유리병입니다. 보통의 소주병은 초록색, 맥주병은 갈색으로 모두 동일한 병을 사용하고 있어서 빈병 보증금제가 잘 시행될 수 있습니다. 빈병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유리병들은 마트,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현금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끔 유리병 분리배출함을 보면 깨진 병부터 사기 그릇, 내열 밀폐 용기, 전구 등 다양한 유리가 버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분리배출이 아니라 버려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깨진 유리는 못 입는 헌옷이나 신문지에 싸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야 합니다. 사기 그릇이나 일반 내열 밀폐 용기도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깨진 유리가 그대로 담겨 분리배출된다면 다른 유리병의 재활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분리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분들의 안전과 건강에도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재질은 금속 캔인데요. 캔 종류는 분리배출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비행 분석 이 원칙에 따라서 단 음료가 들어있던 캔을 한번 헹구어서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재질별 분리배출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이건 쓰레기가 발생한 뒤의 이야기죠. 사실은 쓰레기가 덜 배출되기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녹색소비자연대의 단체 이름이 말해주듯이 소비에 대해 돌아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구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천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천안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자원순환을 위해 실천하는 여러 활동 중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구와 함께 가기 활동입니다. 카페 상점을 섭외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종이팩을 수거활동 자원봉사자가 수거하고 그것을 세척하고 펼쳐서 말린 뒤에 저희 녹색소비자연대에 갖다 주십니다. 저는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교환합니다. 2021년 약 8개월 동안 511kg의 우유팩이 음식물 종량제 봉투 5,110매로 교환되었고 전량 천안시 주거복지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 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직접 집에서 우유팩을 잘라서 펴서 제로 웨이스트 샵에 갖다 주는 시민들의 실천력 덕분에 자원순환을 위한 종이팩 거점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재미있게 진행했던 활동 중 하나는 앞서 잠시 언급했던 쓰레기 줍기 올림픽인데요. 총 4번의 쓰레기 줍기 예선전을 거쳐서 6월 5일 환경의 날에 쓰레기 줍기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담배꽁초를 비롯해서 너무 많은 쓰레기가 나와서 어린이 참가자들에게 부끄러웠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천안 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다양한 환경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로 웨이스트 체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배실로 수세미를 뜨고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집에 있는 그릇에 담아갈 수 있도록 천연 세제 만들기, 로션바 만들기, 샴푸바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포장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즐겁게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는 용기 들고 음식 포장해 오기가 있어요. 각종 세제부터 음식까지 용기를 가지고 가서 포장해 오면 이후 버릴 때 폐기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호응이 있습니다.
생활하면서 배출하게 되는 많은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줄여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시민분들에게 저희도 많은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원순환, 녹색 소비 실천에 대해서는 또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은 거절하기, 필요하면 거절할 수 없다면 줄이기, 소비하면서 거절하거나 줄일 수 없는 것은 재사용하기, 또 우유팩같이 이런 것은 재활용하기,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퇴비 만들기, 이 5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녹색 소비 실천 내용들을 안내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분들과 분리배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같이 이야기하면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배달 문화가 훨씬 더 일반화된 것 같아요. 그럴 때 먹지 않는 반찬이라든지 일회용품, 이런 것들은 사전에 받지 않는 걸 선택할 수 있고요. 또한 매장에 갔을 때 종이 영수증을 받지 않고 모바일로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쉽게 실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테이크아웃도 많이 하죠. 커피 전문점에서 그럴 때 텀블러를 사용한다든지 장바구니, 에코백을 장 볼 때 사용하신다든지, 그 외에 스탬프 빨대나 손수건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 이런 것들도 실천하고 계신 시민분들이 참 많으세요. 앞에서 재질별로 분리배출하는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제대로 분리배출만 한다고 하면 고급 자원이 될 수 있는 것들 보셨죠? 우유팩 같은 거요. 키친타올이나 두루마리 화장지가 될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내가 꼭 필요한 건가? 그냥 원하는 건가? 원하는 거는 구입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 구입하는 것도 좋은 녹색 소비 실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정수기도 많이 사용하시지만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병물 대신 끓여 마시는 물, 그걸 텀블러에 담는다고 하면 제대로 된 실천이 되겠죠. 그리고 수입 농산물 대신 국내 농산물을 구입한다면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푸드 마일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보이세요? 거창하신가요? 거창하지 않죠. 작은 실천을 여럿이 함께 한다면 큰 녹색 소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녹색 소비 실천, 천안 녹색 소비자 연대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